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얼굴, 말투, 아니면 행동? 저는 옷차림을 봅니다. 어제 동네 경로당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이랑은 엮이면 안 되겠다. 왜 그랬을까요? 딱 5초 마주쳤을 뿐인데 그런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분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그날 저녁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내가 너무 편견을 가진 건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옳은 건가? 그랬더니 친구가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내 직감이 맞아. 옷차림만 봐도 사람의 본성은 다 보여.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은 더 그래. 숨길 수가 없어. 그 말 듣고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제가 사람 때문에 당했던 일들이 싹 떠올랐거든요. 친하게 지내다가 뒤통수 맞았던 사람들.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본색 드러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옷차림을 하나하나 떠올려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부 다 신호가 있었어요. 제가 못 봤을 뿐이지 옷차림에서 이미 다 보였던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옷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사람은 말로 거짓말할 수 있어요. 표정으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옷차림은 못 속입니다. 왜냐고요? 옷은 그 사람의 습관이거든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선택하는 것. 무의식 중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게 다 옷차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처음 만난 사람인데 뭔가 찜찜한 느낌. 말은 잘하는데 왠지 믿음이 안 가는 느낌. 그게 바로 옷차림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우리 뇌는 알아요. 5초 안에 판단합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판단의 70%가 옷차림에서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시해요.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 속마음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친해져 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고 후회하는 거예요. 아, 처음 느낌이 맞았구나. 왜 그때 내 직감을 믿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어떤 옷차림을 한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지, 반대로 어떤 옷차림을 한 사람은 믿고 사귀어도 되는지,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옷차림 5가지. 둘째, 믿고 가까이 해도 되는 좋은 옷차림 3가지. 셋째, 오늘부터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보는 법. 이것만 알아도 앞으로 사람 때문에 고생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뒤통수 맞는 일도 없어지고요. 시간 낭비하는 일도 없어집니다. 처음부터 딱 걸러낼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비밀. 옷차림만 봐도 사람의 본성이 다 보인다는 그 비밀.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어디에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삶의 지혜를 평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난주 동네 마트에서 정말 당황스러운 광경을 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핫팬츠에 크롭티를 입고 계셨어요. 머리는 한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염색으로 분홍빛이었고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들 쳐다보는데 이상한 시선이었습니다. 동정 섞인 눈빛, 불편한 표정들. 그분은 아마 본인이 멋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젊어 보인다고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나이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는 사람.
왜 이런 옷차림이 위험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자기 객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자기가 지금 몇 살인지, 어떤 모습인지, 주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이 드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삐집니다. 본인은 젊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늙은이 취급하냐면서요. 제가 아는 한 60대 남자분도 그랬습니다. 항상 찢어진 청바지에 형광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셨어요. 머리는 삐죽삐죽 세우고 귀걸이까지 하셨죠. 처음엔 그냥 패션 감각이 특이한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은 나이 드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항상 옛날 얘기만 하세요. 본인이 젊었을 때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지금 현재의 본인 모습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현실적인 대화가 안 되니까요. 이게 바로 나이 안 맞는 옷을 입는 사람의 진짜 문제입니다.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이 보여주는 마음가짐이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옷차림을 조심해야 할까요? 60대 이상 여성분들 중에 20대나 입을 법한 미니스커트, 망사, 옷, 배꼽 보이는 옷, 이런 걸 입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남성분들은 어떨까요? 힙합 바지에 뒤집어 쓴 모자, 온갖 체인 목걸이, 찢어진 청바지 이런 스타일이죠. 물론 나이 들어서도 멋을 부리는 건 좋습니다. 오히려 권장할 일이에요. 하지만 나이에 맞는 멋이 있고 안 맞는 멋이 있습니다. 진짜 센스 있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 사람이 본인 나이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를 봅니다. 60대면 60대답게, 70대면 70대답게 품위 있게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겁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나이에 맞는 품격 있는 옷차림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애쓰는 것보다 당당하게 나이를 인정하고 그 나이에 맞게 우아하게 입는 게 훨씬 멋있습니다. 그럼 나이만큼 중요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청결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한 친척 어르신이 오셨는데 양복 재킷에 얼룩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바지는 구겨져 있고 구두는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처음엔 오시는 길에 뭔가 쏟으셨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전혀 신경을 안 쓰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말은 안 해도 눈빛으로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 옷차림. 왜 이게 위험할까요? 겉보기에만 지저분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옷에 얼룩이 묻었는데 그냥 입고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중요한 모임 이런 자리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온다는 건 그 자리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70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항상 같은 옷만 입고 다니셨어요. 겨울에도 여름에도 그 옷.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빨래를 안 하시는 건지 같은 옷만 계속 입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사시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나이도 드셨으니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냥 귀찮아서 안 하시는 거였어요.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식사 예절도 엉망이었습니다. 음식을 흘리시는데 닦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대로 두시더라고요. 대화를 해봐도 항상 본인 얘기만 하십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듣지 않으세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시죠. 이게 바로 연결됩니다. 옷을 관리 안 하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똑같아요. 본인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냄새입니다. 옷에서 냄새가 나는 건 빨래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땀 냄새, 곰팡이 냄새, 담배 냄새가 옷에 배어 있으면 절대 가까이 하지 마세요. 둘째, 얼룩입니다. 음식물 얼룩, 커피 얼룩 이런 게 옷에 그대로 있는 사람. 특히 여러 개의 얼룩이 있다면 이건 오래된 얼룩이라는 뜻입니다. 셋째, 구겨짐입니다. 옷이 심하게 구겨진 채로 입고 다니는 사람. 다림질은 고사하고 옷걸이에 걸어두지도 않는다는 뜻이에요. 넷째, 해진 옷입니다. 옷이 해져서 구멍이 났는데도 그냥 입고 다니는 사람. 새 옷을 살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다섯째, 신발입니다. 신발이 더럽고 낡았는데도 그냥 신고 다니는 사람. 신발은 특히 중요합니다.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옷이 비싸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입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싼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해서 입으면 그게 훨씬 보기 좋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싼 옷이라도 지저분하면 소용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청결입니다. 그리고 그 청결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최소한의 배려입니다.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이 기본적인 배려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관계에서 배려를 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오셔서 스스로 관리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다릅니다. 도와드려야 할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신경 안 써서 지저분한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옷은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그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한 것보다 더 심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과함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동네 경로당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날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온몸이 반짝반짝했습니다. 목걸이, 팔찌, 반지가 전부 금이었어요. 옷은 형광색 재킷에 명품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고요. 가방도 로고 투성이, 신발도 로고 투성이. 한눈에 봐도 비싼 옷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품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촌스럽고 과해 보였습니다.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다들 웃으며 인사는 하셨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약간 피하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세 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 왜 이런 옷차림이 문제일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과시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남들한테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더 걸쳐야 됩니다. 명품을 걸쳐야 되고, 반짝이는 걸 걸쳐야 되고, 비싼 걸 걸쳐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뭘까요? 내면의 불안입니다.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 사람은 대부분 속이 불안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겉으로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연구를 했습니다. 명품 로고를 과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했어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진짜 부자들은 로고를 숨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로고를 더 크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불안한 사람은 계속 증명하려고 해요. 제가 아는 한 60대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옷이 달랐어요. 그것도 전부 명품. 처음엔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좋은 옷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니.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낌이 이상했어요. 그분은 항상 옷 얘기만 하셨습니다. 이 옷이 얼마인지, 어디서 샀는지, 이 브랜드가 얼마나 좋은지. 대화의 90%가 옷과 명품 얘기였어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해도 금방 옷 얘기로 돌아오시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는지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자존감이 낮으셨어요. 옷으로 본인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신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화려한 옷차림의 진짜 문제입니다.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런 옷을 입느냐가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온몸의 명품, 로고입니다. 모자부터 신발까지 전부 로고가 크게 박혀 있는 사람. 특히 같은 브랜드로 도배를 한 사람은 더 심합니다. 둘째, 반짝이는 장신구를 과하게 착용하는 사람입니다. 목걸이도 여러 개, 팔찌도 여러 개, 반지도 여러 개, 온몸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 셋째, 형광색이나 원색을 과하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빨강, 노랑, 초록을 한꺼번에 입는다든지, 형광색 재킷에 형광색 바지를 입는다든지. 넷째, 계절에 맞지 않는 화려함입니다. 한여름에 모피 코트를 입는다든지, 겨울에 온갖 장신구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사람. 다섯째, 항상 새 옷만 입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새 옷, 새 가방, 새 신발. 같은 옷을 2번 입는 걸 본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화를 해보면 항상 자기 자랑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얼마나 좋은 걸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은근슬쩍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내가 입은 옷은 어디 거냐? 그건 별로다. 내가 입은 옷이 훨씬 낫다. 이런 식이에요.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도 명품처럼 생각합니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만 가까이 합니다. 반대로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면 바로 버려요. 사람을 가치로 판단하는 겁니다. 옷을 고르듯이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옷을 입는 게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명품을 입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고 형편이 되면 당연히 입어야죠. 문제는 과함입니다. 그리고 그 과함 뒤에 숨어 있는 불안과 과시욕입니다. 진짜 품격은 화려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제에서 나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은은하게 입는 사람, 모고를 드러내지 않고 품질로 승부하는 사람, 과하지 않게 적당히 멋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겁니다. 화려함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속이 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진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화려함보다 더 위험한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 파악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아버님 장례식장에 갔어요. 조문을 하러 들어가는데 입구에서 한 사람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운동복 차림이었어요. 그것도 형광 노란색 운동복에 운동화까지 신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잠깐 들렀다가 가시는 줄 알았어요. 운동하다가 급하게 소식 듣고 오신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분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까지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이에요. 누군가 돌아가셨고 유가족들이 슬퍼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운동복,
유가족 표정을 봤습니다. 아무 말은 안 하셨지만 얼굴에 다 써 있었어요. 황당함과 불쾌함이. TPO라는 말 아시죠? Time, Place, Occasion.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무시해요. 왜 그럴까요?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보다 더 화려하게 입고 오는 하객. 온통 흰색 옷에 큰 모자까지 쓰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시선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병문안도 그렇습니다. 환자 문병을 가는데 온갖 향수를 뿌리고 오시는 분. 화려한 옷에 째랑째랑 소리. 나는 장신구를 하고 오시는 분. 환자는 아픈 사람입니다. 조용히 쉬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끄럽고 자극적인 차림으로 오는 건 배려가 없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요양병원에 계실 때였습니다. 문병을 갔는데 옆 병실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가보니 한 분이 오셨는데 온몸에서 향수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독한 향수. 병실 전체에 냄새가 퍼졌어요. 환자분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병 원부는 전혀 눈치를 못 채셨어요. 아니, 안 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1시간 넘게 큰 소리로 떠들다가 가셨는데 환자분은 그날 저녁 내내 두통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상황 파악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편하면 됐지. 남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다. 이게 이런 사람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공감 능력 결핍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동창회도 봤습니다. 평범한 동창 모임인데 한 사람만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어요. 마치 회사 중요한 회의에 가는 것처럼요. 다들 편한 옷 입고 왔는데 그분만 격식을 차리셨습니다. 어색했죠. 본인도 불편해 보였고 주변 사람들도 어색해했어요. 왜 그렇게 입고 오셨을까요? 나중에 들어보니 본인은 격식을 차려야 예의라고 생각하신 거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TPO가 안 맞았던 겁니다. 동창 모임은 편하게 만나는 자리인데 혼자만 격식을 차리니 오히려 분위기를 깬 거예요.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회의에 슬리퍼 끌고 오시는 분, 집에서 입던 추리닝 그대로 입고 오시는 분. 주민회의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아파트 일을 논의하는 공간이에요. 최소한의 옷차림은 갖춰야 하는데 집에서 TV 보듯이 편하게 입고 오시는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입고 다니시냐고. 대답이 뭐였을까요? 편해서요. 귀찮아서요. 뭐 어때서요? 바로 이겁니다. 뭐 어때서요? 이게 핵심이에요. 본인만 편하면 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도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본인 편한 대로만 행동해요. 약속 시간도 본인 편한 시간, 만나는 장소도 본인 편한 곳, 대화 주제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상대방 배려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 위주로만 돌아가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TPO를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과 상황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TPO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음은 더 조심해야 할 옷차림입니다. 몇 달 전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이 술렁이더라고요. 한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오셨는데 옷차림이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가슴 골이 깊게 파인 옷에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한참 올라가 있었어요. 망사 스타킹에 하이힐까지 신으셨더라고요. 도서관이에요. 조용히 책 읽는 공간인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사람들 표정을 봤어요. 남자분들은
시선을 돌리시고 여자분들은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특히 같이 온 젊은 여성들의 반응이 강했어요. 수근수근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나이에 왜 저러실까? 부끄럽지도 않나? 보기 민망하다. 말은 안 했지만 저도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옷차림은 20대도 안 입을 만큼 노출이 심했으니까요. 이게 5번째 위험 신호입니다. 성적 어필이 과한 옷차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있죠? 맞는 말입니다. 60대든 70대든 멋을 부리고 예쁘게 입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하지만 멋과 노출은 다릅니다. 품위와 선정성도 다른 거예요. 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성적으로 어필하려고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이 들면서 잃어가는 매력을 붙잡으려는 거라고요. 젊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받던 관심과 시선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노출을 하면 시선은 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어떤 시선일까요? 존경의 시선이 아닙니다. 부러움의 시선도 아니에요. 불편함과 민망함의 시선입니다. 작년 여름 백화점에서 본 일입니다. 한 70대 할머니께서 민소매의 핫팬츠를 입고 계셨어요. 팔과 다리가 다 드러났는데 주름이 많으셨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70대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본인은 그걸 가리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여성들이 키득거리며 웃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웃음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본인은 멋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주변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투와 행동도 그에 맞춰집니다. 지나치게 애교를 부린다든지 말끝을 느린다든지 몸을 자꾸 접촉한다든지 특히 이성 앞에서 그런 행동이 심해집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남자 앞에서만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평소엔 그냥 보통 목소리인데 남자분이 오시면 갑자기 가늘어지고 애교가 섞이더라고요. 몸도 자꾸 기대고 손도 자주 잡으시려고 하고요. 남자분들이 처음엔 어색해하다가 나중엔 피하셨습니다. 불편하니까요. 같은 여성들은 어땠을까요? 아예 거리를 두셨습니다. 같이 있으면 창피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분은 점점 외로워지셨어요. 남자들도 피하고 여자들도 피하니까 곁에 남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어필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같은 성별의 사람들이 더 불편해요. 여자들끼리 모임에서 한 사람만 과하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의 분위기 자체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 남성분 중에 셔츠 단추를 가슴까지 풀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가슴털을 드러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걸이도 주렁주렁 걸고요. 본인은 남성미를 어필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에서는 불편해합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제일 불편해해요.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할 옷차림이 뭘까요? 여성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노출을 줄여야 합니다. 가슴골이 깊게 파인 옷, 등이 파인 옷, 배꼽이 보이는 옷, 지나치게 짧은 치마나 반바지, 망사 소재나 비치는 소재도 조심해야 해요. 몸에 딱 붙는 레깅스나 스키니진도 나이가 들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어떨까요? 셔츠 단추를 지나치게 많이 푸는 것, 몸에 딱 붙는 타이트한 옷, 근육을 과시하는 민소매나 탱크톱, 특히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는다든지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멋을 내는 것과 성적으로 어필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60대, 70대도 얼마든지 멋있게 입을 수 있어요. 우아하게, 품위 있게, 세련되게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매력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적절히 가리면서도 멋을 내는 것. 그게 나이 든 사람의 진짜 품격입니다. 성적 어필이 과한 옷을 입는 사람은 결국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이 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같은 성별의 친구들이 먼저 떠나가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성들도 피합니다. 결국 혼자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좋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은 믿고 가까이 해도 됩니다. 지난주 은행에 갔을 때 일입니다. 창구 앞에 한 70대 할아버지께서 서 계셨어요. 멀리서 봤는데도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옷이 특별히 비싸 보이거나 화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회색 셔츠에 검정 면바지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셔츠가 깔끔하게 다림질되어 있었습니다. 바지도 주름 하나 없이 반듯했고요. 구두는 오래된 것 같았지만 정말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머리도 단정하게 빗으셨고 수염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옷에서 은은한 비누 향이 났어요. 갓 빨래한 옷 특유의 그 깨끗한 냄새요. 그분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이겠구나. 옆에 계시던 은행 직원분도 그분께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깔끔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외모가 정돈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격도 정돈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돈된 외모는 정돈된 마음을 보여준다고 느끼는 겁니다.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르고 다림질하고 깨끗하게 입는 것. 이 과정 자체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제 친구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75세이신데 정말 깔끔하게 사세요. 집에 놀러 가면 항상 단정한 옷차림이십니다. 집에만 계셔도 아무렇게나 입지 않으세요. 깨끗하게 빨래한 옷을 입으시고 머리도 항상 정리되어 있으세요. 처음엔 손님이 와서 그러시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혼자 계실 때도 똑같으시대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요. 아무도 안 봐도 나는 나를 보니까 깔끔하게 입어야 하루가 기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집은 어떨까요? 정말 깨끗합니다. 물건 하나하나가 제자리에 있어요. 먼지 하나 없고 정리정돈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도 정돈되어 있으세요. 말씀도 차분하시고 생각도 정리되어 있으십니다. 급하게 말씀하시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바로 깔끔함의 힘입니다. 겉모습의 깔끔함은 마음의 깔끔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게 깔끔한 옷차림일까요? 첫째, 청결입니다. 옷이 깨끗하게 빨래되어 있는 것, 얼룩이 없고 냄새가 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다림질입니다. 구김없이 반듯한 옷. 특히 셔츠나 블라우스는 다림질이 되어 있으면 훨씬 보기 좋습니다. 셋째, 색의 조화입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무채색이나 파스텔 톤처럼 차분한 색이 더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색이 서로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넷째, 적당한 핏입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옷. 몸에 맞는 사이즈를 입는 것. 이것만으로도 훨씬 단정해 보입니다. 다섯째, 깨끗한 신발입니다. 신발은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신발이 더러우면 다 망칩니다.
반대로 신발만 깨끗해도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입니다.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캔자스 대학교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신발 사진만 보여주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하게 했어요. 놀랍게도 정확도가 90%가 넘었습니다. 신발만 봐도 그 사람이 꼼꼼한지 대충대충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깔끔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또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옷을 깔끔하게 입는다는 건 계획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을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 관리도 잘합니다. 대화할 때도 차분합니다. 외모가 정돈되어 있으면 마음도 안정적이거든요. 감정 조절도 잘 되고 말도 신중하게 합니다. 약속도 잘 지킵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물건도 소중히 다룹니다. 옷을 깔끔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다른 물건도 잘 관리해요. 빌려간 물건을 깨끗하게 해서 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깔끔하다는 건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3만 원짜리 티셔츠라도 깨끗하게 빨아서 다림질해서 입으면 그게 깔끔한 겁니다. 백화점에서 산 100만 원짜리 옷이라도 구겨지고 더러우면 지저분한 거예요. 진짜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관리에서 나옵니다. 깔끔한 옷차림을 한 사람을 만나면 안심이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과는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본능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대로 지저분한 사람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이 사람 괜찮을까? 이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어도 될까?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럼 깔끔함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나이에 어울리는 품위입니다. 작년 가을 단풍 구경을 갔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부부가 지나가셨어요. 두 분 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베이지색 바람막이에 갈색 면바지를 입으셨습니다. 모자도 쓰셨는데 챙이 넓은 중절모였어요. 할머니는 연보라색 가디건에 흰색 블라우스 그리고 베이지색 치마를 입으셨습니다. 카프를 목에 두르셨는데 색깔이 정말 우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은은한 색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멋있어 보였습니다. 두 분이 천천히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주변 사람들도 다 쳐다봤어요. 그런데 아까 화려한 옷 입은 사람 볼 때와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감탄의 시선이었어요. 부러움의 시선이었습니다. 젊은 커플들도 저분들처럼 늙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나이에 맞는 품위입니다. 70대면 70대답게 입는 것.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당당하게 나이를 인정하고 그 나이에 맞는 우아함을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멋입니다. 제 이모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8세이신데 정말 품위 있게 사세요. 이모님은 절대 밝은 색을 입지 않으십니다. 형광색이나 원색은 더더욱 안 입으세요. 주로 입으시는 색이 뭘까요?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회색, 네이비, 브라운. 이런 차분한 색들입니다. 디자인도 심플해요. 화려한 무늬나 큰 로고가 있는 옷은 안 입으십니다. 그냥 깔끔하고 단순한 디자인. 하지만 소재는 좋은 걸 입으세요. 면이나 린넨 같은 자연 소재, 부드럽고 품질 좋은 것들이요. 원피스를 입으실 때도 길이는 무릎 아래입니다.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요. 소매도 팔꿈치는 덮으시는 길이로 입으십니다. 목선도 높은 편이에요. 가슴 골이 파이거나 하는 옷은 절대 안 입으십니다. 액세서리는 어떨까요? 과하지 않게 딱 하나씩만 하십니다. 목걸이 하나 또는 귀걸이 하나. 절대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지 않으세요. 그것도 작고 은은한 디자인으로요. 신발도 굽이 너무 높지 않은 편안한 것.
하지만 슬리퍼 같은 건 밖에 신고 나가지 않으십니다. 이모님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아하다. 품이 있다.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모님을 정말 존경해요. 왜 그럴까요? 나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이 멋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70대는 70대만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나이대별로 어울리는 색이 다릅니다. 50대까지는 비교적 다양한 색을 입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60대부터는 색을 조금씩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밝은 색보다는 중간 톤이나 파스텔 톤. 70대가 되면 더 차분한 색이 어울립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회색, 브라운 같은 무채색 계열, 또는 연한 파랑, 연한 분홍 같은 파스텔 톤. 이런 색들이 70대의 피부 톤과 잘 어울립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심플한 게 좋습니다. 화려한 무늬나 큰 프린트는 피하는 게 좋아요. 단색이나 작은 무늬 정도가 적당합니다. 옷의 핏도 중요합니다. 너무 몸에 딱 붙는 옷은 피해야 해요.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하거든요. 그걸 억지로 숨기려고 타이트하게 입으면 오히려 불편해 보입니다. 적당히 여유 있는 핏. 하지만 너무 헐렁하지도 않은 것. 몸의 라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정도가 좋습니다. 길이도 신경 써야 합니다. 치마나 원피스는 무릎 아래가 좋아요. 팔을 가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소매보다는 반팔이나 칠부 소매, 목선도 너무 파이지 않은 게 좋습니다. 소재 선택도 중요해요. 값싼 합성 섬유보다는 자연 소재가 훨씬 품이 있어 보입니다. 연, 린넨, 실크, 울 같은 것들이요. 이런 소재들은 비싸지 않아도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피부에도 좋고 편안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70대면 70대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주름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어요. 긴 머리도 멋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품위입니다. 파리에 가보면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정말 멋있어요. 얼굴에 주름은 많지만 옷차림이 우아합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나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게 전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존경스럽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야 합니다. 나이 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나이에 맞는 옷차림으로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게 우리 세대가 보여줘야 할 진짜 멋입니다. 나이에 맞는 옷을 입는 사람을 보면 존경심이 생깁니다. 저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나이를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품위와 함께 또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상황을 읽는 센스입니다. 지난달 친구 아들 결혼식에 갔습니다. 식장에 들어서는데 한 분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색깔이 정말 절묘했어요. 연한 자주색 저고리에 회색 치마.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격식이 느껴지는 색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도 한복을 입으셨는데 그분보다 더 화려하지 않았어요. 딱 하객으로서 적절한 수준. 주인공을 빛내주면서도 본인도 품위를 잃지 않는 옷차림. 그게 바로 센스입니다. 식사 시간에 그분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대화를 나눠봤더니 정말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옷차림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분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시는구나. TPO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구나. 센스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이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장례식이면 고인과 유가족이 주인공입니다. 생일 파티면 생일 주인공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센스 있는 사람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자기 옷차림을 거기에 맞춥니다. 너무 튀지도 않고
너무 초라하지도 않게 딱 적절한 선을 지킵니다. 제 큰아버지가 그런 분이세요. 어떤 자리에 가시든 옷차림이 완벽합니다. 결혼식에는 깔끔한 정장, 넥타이 색깔도 밝지만 과하지 않은 색으로 고르세요. 장례식에는 검정 양복에 흰 셔츠, 절대 화려한 색은 입지 않으십니다. 등산 모임에는 편한 등산복, 하지만 너무 해진 것이나 더러운 건 안 입으세요. 친구들과 술자리에는 캐주얼하게, 하지만 슬리퍼나 반바지는 절대 안 신으십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옷은 상대에 대한 존중이라고요. 어떤 자리든 그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게 옷차림이라는 겁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결혼식을 준비한 신랑 신부와 양가 부모님, 그분들의 기쁜 날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단정하게 입는 것. 장례식장에서 슬퍼하는 유가족, 그분들의 슬픔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검소하게 입는 것. 친구 모임을 준비한 친구, 편하게 만나자는 취지를 존중해서 너무 격식 차리지 않는 것. 이게 다 배려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결혼식 하객 옷차림부터 볼게요. 남성은 정장이 기본입니다. 검정이나 네이비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는 밝은 색도 괜찮지만 너무 화려하면 안 됩니다. 구두는 깨끗하게 닦아서 신어야 해요. 여성은 원피스나 투피스가 좋습니다. 색은 파스텔 톤이나 차분한 톤, 절대 흰색은 피해야 합니다. 흰색은 신부의 색이거든요. 검정도 피하는 게 좋아요. 경사스러운 자리에 검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례식은 어떨까요? 남성은 검정 양복에 흰 셔츠가 기본입니다. 넥타이도 검정, 구두도 검정, 절대 화려한 색은 안 됩니다. 여성도 검정 정장이나 검정 원피스, 액세서리도 최소한으로,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습니다. 향수도 뿌리지 않는 게 좋아요. 병문안은 또 다릅니다.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어두워도 안 됩니다. 밝은 톤의 편안한 옷, 파랑이나 하늘색 같은 차분한 색이 좋아요. 환자에게 활력을 주는 색이거든요. 하지만 향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환자는 냄새에 민감하니까요. 동창회나 친구 모임은 어떨까요? 너무 격식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해요. 청바지도 괜찮지만 찢어진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티셔츠도 괜찮지만 깨끗한 걸로. 운동화도 괜찮지만 너무 낡은 건 피해야 합니다. 교회나 성당, 절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시설은 신성한 공간입니다. 너무 노출이 심한 옷은 피해야 해요. 반바지나 민소매보다는 긴 바지와 소매 있는 옷, 모자도 벗는 게 예의입니다. 센스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옷장에 기본 아이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결혼식용 정장 하나, 장례식용 검정 옷 하나, 편한 모임용 캐주얼 옷 몇 벌. 이렇게 상황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갈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아요. 항상 적절한 옷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반대로 센스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자리든 비슷한 옷만 입습니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똑같은 옷. 격식 있는 자리든 편한 자리든 구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색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불편해하고요. 센스는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배우면 됩니다. 주변을 관찰하세요. 센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입는지 보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하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센스 있는 옷차림의 핵심은 뭘까요? 바로 배려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어떤 분위기를 원하는지, 그걸 생각하고 옷을 고르는 것. 그게 바로 센스입니다. 그리고 그런 센스는 옷차림뿐 아니라 말투와 행동에도 나타납니다. 상황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믿고 가까이 해도 되는 세 가지 좋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 나이에 어울리는 품이 있는 옷,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옷.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옷차림만 봐도 사람의 본성이 보인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5가지 위험 신호. 첫째, 나이에 맞지 않게 젊은 옷을 입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객관화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해요. 관계에서도 본인 위주로만 생각합니다. 둘째, 지저분하고 관리 안 된 옷차림. 이런 사람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자기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배려하지 않아요.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지나치게 화려한 옷차림. 이런 사람은 내면이 불안합니다. 과시욕이 강하고 인정받고 싶어 해요. 겉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TPO를 무시하는 옷차림. 이런 사람은 상황 파악 능력이 없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성적 어필이 과한 옷. 이런 사람은 나이 듦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잃어가는 매력을 억지로 붙잡으려고 해요. 결국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떠나갑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세요.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본성이 드러납니다. 옷차림에서 보였던 그 신호가 관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믿고 가까이 해도 되는 3가지 좋은 신호. 첫째,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이런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마음도 정돈되어 있고 생각도 정리되어 있어요. 약속을 잘 지키고 배려심도 깊습니다. 둘째, 나이에 어울리는 품이 있는 옷. 이런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이를 당당하게 인정하고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내면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상황에 맞는 센스 있는 옷차림. 이런 사람은 배려심이 깊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대를 존중해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3가지 신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믿을 만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약속을 지켜요. 배려심이 깊고 진심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바로 절제와 배려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과하지 않은 사람, 적당한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옷차림도 품이 있습니다.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상대방을 생각하는 사람, 상황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옷차림도 센스 있습니다. 옷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옷차림이 지저분하면 신뢰가 안 갑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굴어도 옷차림이 과하면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로 말은 별로 없어도 옷차림이 단정하면 믿음이 갑니다. 표정이 무뚝뚝해도 옷차림이 깔끔하면 호감이 가요. 왜 그럴까요? 옷은 그 사람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떻게 사는지가 쌓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르는 그 순간, 거울 앞에서 옷을 입는 그 시간, 밖에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그 습관. 이 모든 게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옷도 대충 입습니다. 꼼꼼하게 사는 사람은 옷도 꼼꼼하게 입어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은 옷에서도 배려가 느껴집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옷에서도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옷차림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제 사람을 볼 때 옷차림을 한번 더 관찰해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의 옷이 깔끔한가요? 단정한가요?
상황에 맞게 입었나요? 나이에 어울리나요? 이 네 가지만 체크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70%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옷차림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입고 있나요? 내 옷차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깔끔한가요? 단정한가요? 나이에 맞나요? 상황에 맞나요? 이걸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럼 이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옷차림 점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씩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아침 거울 앞 3분 점검. 매일 아침 집을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옷이 깨끗한가? 얼룩은 없는가? 냄새는 안 나는가? 구겨지지 않았는가?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기본은 됩니다. 만약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옷을 갈아입으세요. 귀찮아도 꼭 갈아입어야 합니다. 3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3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두 번째, 옷장 정리하기. 이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옷장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들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자주 입는 옷, 가끔 입는 옷, 안 입는 옷. 안 입는 옷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1년 동안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요? 그 옷이 옷장만 차지하고 있으면 더 아까운 겁니다. 그리고 자주 입는 옷들을 확인해 보세요. 깨끗한가요? 해지지 않았나요? 색이 바래지 않았나요? 문제가 있는 옷은 수선하거나 새로 사세요. 옷은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옷 몇 벌만 있으면 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서 돌려 입으면 그게 최고예요. 세 번째, 상황별 기본 옷 준비하기. 옷장에 이 5가지는 꼭 준비해 두세요. 결혼식용 정장 1벌, 장례식용 검정 옷 1벌, 병문안이나 외출용 깔끔한 옷 2~3벌, 집 근처 나들이용 편한 옷 몇 벌, 집에서 입는 편한 옷 몇 벌. 이렇게만 준비되어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혼식 초대받아도 괜찮아요. 갑자기 장례식 가야 해도 문제 없습니다. 항상 준비된 사람이 센스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나이에 맞는 색 찾기. 오늘 당장 해보세요. 거울 앞에 서서 여러 색깔 옷을 대보는 겁니다. 밝은 색을 대봤을 때 어때 보이나요? 얼굴이 환해 보이나요? 아니면 오히려 칙칙해 보이나요? 파스텔 톤은 어떤가요? 무채색은요? 본인 피부톤에 맞는 색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그 색 위주로 옷을 입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은 이런 색들이 잘 어울립니다. 베이지, 아이보리, 연한 회색, 네이비, 브라운. 여성분들은 연한 분홍, 연한 보라, 하늘색도 좋아요. 남성분들은 카키, 올리브, 와인색도 괜찮습니다. 형광색이나 원색은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전신을 밝은 색으로 입는 건 좀 과합니다. 상의가 밝으면 하의는 어둡게, 하의가 밝으면 상의는 차분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세요.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옷 손질하기. 매주 일요일 저녁을 옷관리 시간으로 정하세요.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에 입었던 옷들을 확인합니다. 빨래할 건 빨래하고요. 다림질할 건 다림질합니다. 단추가 떨어진 건 없나요? 실밥이 풀린 건 없나요? 작은 것들을 바로바로 고치세요. 나중에 하려고 미루면 절대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입을 옷들을 미리 챙겨두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을 옷. 미리 정해두면 아침에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신발 관리하기. 신발은 정말 중요합니다. 매일 닦으세요. 아침에 나가기 전에 1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마른 천으로 먼지만 닦아도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제대로 광내세요. 구두약 바르고 술질하고 광내는 거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신었던 신발은 꼭 말려야 합니다. 신문지를 넣어서 하루 정도 말리세요. 냄새도 안 나고 모양도 안 망가집니다. 신발장도 정리하세요. 안 신는 신발은 버리세요. 신발도 옷처럼 많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상황별로 몇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7번째, 주변 사람 관찰하기. 센스 있게 입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 사람을 관찰합니다. 어떤 색을 주로 입나요?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나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바꿔 입나요? 그리고 따라 해보세요. 똑같이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입었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깁니다. 8번째, 가족에게 물어보기.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 옷차림 어때? 이상한 데 없어? 과하지 않아? 가족은 거짓말 안 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요즘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게 배우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9번째, 사진 찍어보기. 한 달에 한 번 전신 사진을 찍으세요.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거울로 볼 때와 사진으로 볼 때가 다릅니다. 사진이 더 정확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바로 사진 속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점검하세요. 옷 색깔이 나한테 맞나? 비율이 이상하지 않나? 어색한 부분은 없나? 그리고 한 달 전 사진과 비교해 보세요. 발전했나요? 더 나아졌나요?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변화가 보입니다. 10번째, 칭찬받으면 기록하기. 누군가 옷차림을 칭찬하면 메모하세요. 그날 뭘 입었는지, 어떤 조합이었는지, 왜 좋았는지,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좋았던 건 계속하고요. 별로였던 건 피하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본인만의 성공 패턴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매일 아침 옷을 입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만날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입자.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입자. 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옷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옷차림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10가지만 실천하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달라지고요. 본인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편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더욱 품격 있는 인생에 한 걸음 다가가신 시청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품격 있는 인생 수업에서는 인생에 도움되는 진짜 지혜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